예, 이런 강남 부동산 값 폭등 현상은 노무현 정부 때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통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뭔지 최현묵 기자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통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정부의 자신감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정책 추진의 주역, 또 집값 상승이란 결과 등에서 공통적입니다. 자, 그럼 공통점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정부의 자신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대책 면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두 정부에 있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주요 내용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는 현상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10년이 더 된 얘기인데 부동산 정책의 주역이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에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주인공이란 점입니다. 김 수석은 작년 8월 참여정부 기간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정부의 좀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크게 다른 점입니까?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규제를 점증적으로 강화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내놓을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를 한꺼번에 내놨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거였습니다. 예, 뭐 결국 대책은 비슷한데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느냐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어봐야죠. 규제를 강화하면 값은 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역설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시장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럴 만한 곳이 서울, 특히 강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여기에 투기 세력까지 편승하는 겁니다. 특목고 우선설발권 폐지 등 교육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강남 8학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 고등학교 수준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수요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군이 좋은 강남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겁니다. 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남 집값 잡힐 때까지 고강도 단속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렇게 잘 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